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운 인물이며 로저, 거프, 흰수염, 센고쿠, 시키, 레일리 등 지금은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보다도 먼저 활동했던 인물이며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당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없었으며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록스는 해적질을 하며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세계에 마저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며 록스는 더 이상 해적 세계에는 자신의 적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전 세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세계 정부와 청룡인을 잡아낸 이후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당시 홀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너무나도 강했기에 동료나 세력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아무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홀로 해군본부를 포함한 세계 정부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능한 동료들을 모집하여 세계 정부에게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우선 동료를 영입하기 이전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3년간 특훈을 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합니다. 록스는 하치노스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치노스 섬의 주인인 왕직을 만나게 되었고 왕직과 록스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왕직을 포함한 왕직 해적단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왕직에게 너 제법 강하구나. 내 부하가 된다면 목숨은 살려주마 라고 말하였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왕직은 록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간 하치노스 섬에 머물며 훈련을 한다고 말했고 왕직에게는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직은 당시 무역을 통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터라 충분히 배를 마련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간 패기를 중점으로 훈련하였고 폐양색을 휘감는 것의 상위 단계인 폐양색을 자유자재로 방출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왕직에게 록스 해적단의 출범을 알렸고 록스는 본격적으로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또한 왕직에게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하치노스 섬에서 최대한 많은 군함을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록스가 3년간 자리를 비우자 새로운 강자들이 신세계에 출범하여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의 뉴스를 보게 되었고 빅맘이 고작 5세의 나이에 엘바프의 전사 포코수염 요르를 죽인 이후 초인계 악마의 열매 소울 열매를 먹고 다시 바다에 나타나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첫 동료로 빅맘을 영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이 머물고 있는 토트랜드로 찾아갔고 순식간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빅맘 해적단 잔당들을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엄청난 폐양색을 느낀 이후 자신이 직접 침략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을 보고 해적 여제라더니 저건 그냥 괴물인데 라고 말하며 빅맘의 외형을 보고 조금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은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은 거라고 라고 말한 뒤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형을 바꿉니다. 그리고 빅맘의 외형은 마치 괴물 같은 모습에서 굉장한 미녀로 변하게 되었고 록스는 과연 해적 여제라고 불릴만 하구나. 그럼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했는지 볼까? 라고 말합니다. 록스는 빅맘을 도발한 이후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참격을 날려버렸고 마치 로저의 카무사리 같은 공격이 빅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빅맘은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록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빅맘은 록스와의 폐양색 충돌에서 밀리며 뒤로 날아갔고 록스는 곧바로 빅맘에게 다가와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분출시킵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했고 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훗날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무장색 패기와 신체 내구도를 지닌 인물이기에 겨우 이 정도로는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광폭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집중하기 위하여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빅맘이 포효하자 록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빅맘의 포스에 겁을 먹으며 감히 록스와 빅맘의 대결에 끼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다시 일어난 이후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무장색 패기를 실은 주먹으로 록스를 계속하여 공격하였고 록스는 매우 만족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너 정도 되는 여자라면 내 동료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
라고 말하며 빅맘의 기량에 흡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놈이 뭔데 날 테스트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폐왕색 패기를 번개처럼 변형시켜 빅맘에게 꽂아넣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빅맘의 복부를 베어버렸고 무장색 패기를 실은 주먹으로 빅맘의 안면을 강타하며 빅맘을 땅에 쳐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빅맘은 록스에게 패배하였고 빅맘은 정신을 잃습니다. 빅맘은 잠시 후 정신을 차렸고 록스는 빅맘에게 자신의 해적단에 합류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누군가의 수하가 될 마음 따윈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록스는 크게 폭소하며 그래 해적끼리 너무 신사적으로 나갔지 라고 물은 뒤 곧바로 빅맘의 동료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토트랜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에게 다시 묻겠다 합류하겠나? 라고 물었고 빅맘은 록스가 자신을 진짜로 죽일 수도 있으며 토트랜드와 자신의 동료를 몰살한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록스의 적단에 합류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숨겨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빅맘에게 어떠한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매우 당황하며 록스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록스는 나는 계약 열매를 먹은 계약인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문신을 새길 수 있고 이 문신이 새겨진 이는 반드시 계약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방금 너와 내가 맞은 계약은 이놈이 내 수하가 되겠다는 계약이지. 만약 이놈이 날 배신한다면 이놈의 심장이 불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빅맘은 크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빠르게 록스의 적단에 적응하였으며 록스와 함께라면 세계 통일이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록스는 빅맘과 계약을 맺은 이후 여러 섬을 헤집으며 신세계의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로 두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빅맘만큼 강하고 잠재력 있는 동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제 더 이상 동료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딱 한 군데의 섬만 더 가본 이후 곧바로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어느 섬에서 잠시 술을 먹기 위해 주점에 들렀고 모 해적단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술을 먹고 있는 와중에 어느 해적 한 명은 술을 먹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보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를 신기하게 보고 모 해적단 선원 한 명에게 창밖을 보는 남자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선원은 뉴게이트 말하는 건가? 저놈 우리 해적단에서 제일 특이한 놈이지. 해적인데 돈도 안 좋아해, 보물도 안 좋아해. 그런데 강하기는 또 그렇게 강하다니깐. 이라고 말하자 록스는 뉴게이트의 진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빅맘은 뉴게이트에게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록스의 적단에 합류시키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최소 한 번은 굴복시켜야 하는데 뉴게이트는 정황상 힘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어 보였기에 록스는 모 해적단에게 데뷔백 파이트를 제안합니다. 록스는 술을 마시고 있는 모 해적단 선장에게 찾아와 자신과 데뷔백 파이트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모 해적단의 선장은 데뷔백 파이트? 그게 뭐냐? 라고 물었고 록스는 그냥 게임하는 거야. 나한테 이기면 10억 베리를 주겠다. 이놈이 패배하면 나한테 저 청년을 넘겨. 라고 말했고 돈을 매우 좋아했던 모 해적단의 선장은 록스의 제안에 응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과 과거 흰수염이 속해있던 모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되었고 록스는 해적답게 제일 센 놈끼리 한판 붙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 해적단의 선장도 이를 수락했고 흰수염과 록스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매우 기대하는 얼굴로 너의 모든 것을 보여봐라 뉴게이트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곧바로 공중에 날아오른 뒤 모라쿠모기리의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 역시 자신의 검에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두 캐릭터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이 충돌하자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검을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록스 역시 자신과 호각으로 겨룰 수 있는 강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흰수염은 록스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폐왕색 패기를 뿜어냈고 빅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들이 기절하거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멋진 폐왕색인데 뉴게이트 라고 말하며 록스 역시 폐왕색 패기를 뿜어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는 폐왕색을 날카로운 가시처럼 만들어 흰수염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은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되었고 흰수염의 지진과 록스의 폐왕색이 서로를 집어삼킬 기세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대로 가다가는 섬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으며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한 번에 도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흰수염의 지진 펀치를 맞아주며 흰수염에게 접근하였고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검으로 흰수염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 역시 록스의 공격을 버텨냈고 자신에게 근접해온 록스의 얼굴에 지진 펀치를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큰 충격을 입은 뒤 비틀거렸고 록스와 흰수염은 반쯤 무의식인 상태로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동시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의 적단의 선장은 뉴게이트가 1초 정도 더 서 있었어. 우리가 이긴 거 맞지? 10억 베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했고 빅맘은 곤란한데 누가 봐도 무승부라서 라고 말하였고 모의 적단의 선장은 어차피 선장 말고는 약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빅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거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모의 적단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이 동시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흰수염은 빅맘에게 너희들 내 동료를 공격한 것이냐 라고 말하며 빅맘에게 페이감 지진 펀치를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멀리 날아가며 비명을 질렀고 분노한 흰수염은 닥치는 대로 록스의 적단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록스 역시 빅맘이 더러운 술수를 썼다고 생각하여 크게 당황하였고 결국 뉴게이트를 품는 것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빅맘이 비틀거리며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흰수염과 록스의 앞에 나타났고 일전의 상황을 자총지총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부정했으나 평소 자신의 선장이 동료보다는 돈을 밝히는 것을 알았기에 믿기 힘든 진실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흰수염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어이 뉴게이트 우리는 가족 같은 해적단이라고 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가족이라는 말에 꽂혀 록스의 적단에 가입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흰수염이 자신의 제안에 응하자마자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에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조금 당황하기나 하였으나 어차피 함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록스는 흰수염을 영입한 이후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고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은 섬이 통째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고 흥미를 느낀 록스는 곧바로 공중에 있는 섬으로 점프를 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빅맘은 굳이 따라가지는 않았으며 록스가 돌아올 때까지 배를 세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한 번의 점프만에 공중의 섬에 올라탔고 시키는 견문색 필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침략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곧바로 록스에게 다가와 정체를 물었고 록스는 자신을 세계의 왕이 될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뭐? 세계의 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말하며 정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키 역시 목표가 세계의 왕이었던 남자였으며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하여 로저와도 결혼 적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그래? 그럼 이 자리에서 세계의 왕이 될 남자를 정하는 게 어떤가? 만약 내가 패배한다면 이놈의 수하가 되어주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표출했고 시키 역시 단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 무패의 사나이였기에 록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번개 형태로 방출하여 시키를 공격하였고 공중 높이 떠있던 시키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키는 방금 그건? 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주변에 돌들을 들어올려 록스에게 던져댔으나 록스는 자신의 검으로 돌을 모조리 베며 다가왔고 결국 록스는 시키에 가까이 붙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록스를 공격했고 록스 역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검이 맞닿았고 결국 록스가 시키와의 힘대결에서 승리하며 시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시키마저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록스는 흰수염 빅맘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록스의 적단에 출범을 알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 정부에게 조만간 왕좌를 빼앗으러 간다고 말하며 선전포고를 하였고 세계 정부에서도 현 시점 최강의 적단 록스의 적단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곧바로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세계 정부의 가맹 국가들을 테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흰수염은 이봐 록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너를 따를 수 없어. 민간인들은 죄가 없지 않나 라고 물었고 록스는 뉴게이트 내 능력을 잊었나? 아무리 너라 할지라도 내 손짓 한 번이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야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웃으며
나는 흰수염이다.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물으며 전신에 폐양색을 둘렀고, 록스는 흰수염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기에 뉴게이트 세계 정부만 꺾는다면 약속하지. 앞으로는 민간인을 학살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니놈도 진정한 가족을 찾으러 떠나라. 나와의 계약을 해지해주마. 라고 말했고, 흰수염 역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진정한 가족을 만들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록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다만 흰수염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훗날 세계정부와의 전쟁에만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도 흰수염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보드카 왕국에서 명성을 떨치던 카이도우는 이미 10대의 나이에 자신의 적수가 없었기에 더 강한 상대와 겨루는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우연히 보드카 왕국에 들른 흰수염을 발견하게 되었고 흰수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흰수염과 대결하고 싶어 했으며 만약 패배하더라도 흰수염을 통하여 당대 최강의 해적단이었던 록스 해적단에 가입하고 싶었기에 흰수염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다만 카이도우는 록스 해적단이 매우 흉폭한 해적단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섣불리 나섰다가 제대로 된 1대1 대결도 하지 못하고 다구리를 맞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우선 록스 해적단이 주변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보드카 왕국에 자신의 부하들을 풀어 록스 해적단의 흔적을 찾았으나 흰수염을 제외한 록스 해적단의 선원들은 보드카 왕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어느 신문에 록스 해적단의 선장 록스를 필두로 여러 섬이 공격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흰수염의 활약이 적힌 신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록스는 흰수염이 록스 해적단 내에서도 특이 케이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흰수염이라면 1대1 대결을 신청하면 받아줄 것이며 더러운 술수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다음날 곧바로 흰수염을 찾아갔고 흰수염에게 자신과 대결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긴다면 록스 해적단의 간부로 추천해달라고 말합니다. 흰수염은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카이도우를 보고 위세 좋은 애송이구나. 록스 해적단에는 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야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웃으며 원초적인 애송이구나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의 도전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흰수염에게 뇌명팔개를 날렸으나 흰수염은 제자리에 선 채로 한 손만으로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카이도우를 끌어들인 뒤 카이도우의 멱살을 잡고 카이도우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카이도우는 충격을 호소합니다. 참고로 카이도우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를 가졌기에 충격을 입은 경험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고작 한 방만으로 자신에게 데미지를 준 흰수염을 보며 공포심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또한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싸울 때만 느껴지는 특유의 흥분을 느끼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다시 한번 흰수염에게 다가가 뇌명팔개를 날렸으나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곧바로 카이도우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이를 견뎌냈고 다시 한번 흰수염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카이도우가 엄청난 맷집을 소유했다는 것을 깨닫고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카이도우의 얼굴에 지진 펀치를 장렬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흰수염에게 방금 기술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폐왕색을 가진 극소수의 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기적적으로 일어선 이후 미숙하지만 폐왕색을 휘감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애송이가 재능은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의 재능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비록 카이도우가 자신에게 패배하긴 했으나 카이도우의 염원대로 카이도우를 록스 해적단에 입단시켜줍니다. 흰수염이 카이도우를 영입하는 동안 록스는 바다를 돌아다니며 캡틴 존, 음부 등 강자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록스가 바라던 완전체 록스 해적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가서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하였고 록스 해적단은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인 하치노스 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딱 한 달간 정비를 마친 이후 세계정부를 공격하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개인 훈련을 위하여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에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록세적단 내에서는 록스와 흰수염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물과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륙전이 일어났고, 록세적단 선내에서는 동료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를 눈치채기나 했으나 어차피 그 정도 경쟁에서도 살아남지 못한다면 세계정부와의 전쟁에서 방해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선내 살인사건을 그냥 무시합니다. 한편 록세적단의 신입 카이도우는 무력이 강한 편이긴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고 생긴 것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결국 수적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빅맘이 나타나 카이도우를 둘러싼 록세적단의 선원들을 모조리 베어버렸고, 카이도우에게 너 이름이 뭐냐? 어려 보이는데 록세적단의 용케도 들어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내 이름은 카이도우다,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빅맘은 웃으며 내 이름은 샬롯 링링, 나는 사실 록스가 싫다, 물론 록세적단도 싫어, 하지만 너는 조금 다른 것 같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평생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인물이기에 빅맘의 호의에 감동을 받았고 빅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훈련을 시켜주었고, 카이도우가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는건 나는 이미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이 열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한 뒤 카이도우에게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주었고, 비능력자였던 카이도우는 빅맘이 준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언젠가 이 은혜를 갚으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한 빅맘은 상위적인 악마의 열매를 준 데에 그치지 않고 카이도우에게 폐왕색을 휘감는 법을 알려주었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한 달간 대련을 하며 실력을 기릅니다. 록스는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잠시 선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다시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선원 한 명이 거대한 동물에게 공격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록스는 자신의 신기술인 폐왕색을 마치 기관총처럼 뿜어낼 수 있는 기술을 실험해보기 위하여 거대한 동물들을 향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였고, 록스는 매우 쉽게 거대한 동물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록스에게 도움을 받은 록세적단의 선원은 록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굉장한 미인이었고 록스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큰 전쟁이 전 마지막 휴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여인을 하치노스 섬 깊은 곳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록스는 그 여인에게 나는 조만간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아이를 잘 키워다오. 아이의 이름은 샹크스가 좋겠군. 하지만 만약 내가 패배한다면 록스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샹크스라는 이름만을 남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록스는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위하여 출항 준비를 마칩니다. 록세적단의 선원들은 매우 흉폭한 인물들이었으나 그들 역시 사람이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적단이라는 특성상 남녀가 눈이 맞는 경우도 많았으며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록세적단 출신의 아이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환각 열매의 능력자였던 미스 버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속였고 흰수염의 아들 에드워드 위버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흰수염은 악마의 열매 능력에 당했기에 자신에게 친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아들을 얻은 미스 버키는 훗날 위버를 이용하여 큰 부를 축적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빅맘 역시 페로스페로와 오븐, 카타쿠리, 다이우쿠 삼둥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만약 록세적단이 와야 된다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해적단을 꾸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또한 캡틴 존 역시 이 시기에 버기를 가지게 됩니다. 록스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후 곧바로 세계정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출항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로성은 긴급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간디는 록세적단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소. 저들처럼 세계정부의 적의를 가진 인물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조이보이라는 사내밖에 없소 라고 말하며 록스의 위험성을 조이보이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율리시스 그랜트는
록스 역시 지워야 할 불빛 중 하나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결사대를 꾸려야 록스의 적단에게 승리할 수 있겠소, 콩 원수. 라고 말하며 당시 해군의 원수였던 콩에게 해군이 책임지고 록스의 적단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콩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군은 록스의 적단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고, 고르바초프는 외부의 세력이라고 하면 설마 해적을 말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콩은 록스의 적단을 경계할 만한 해적단은 현재 로저의 적단밖에 없습니다. 로저, 레일리, 가반 그들의 힘을 빌린다면 충분히 록스의 적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의 원수가 해적을 잡기 위해 해적의 손을 잡겠다는 망언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오로송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어차피 기록이야 말소하면 되니 로저의 적단과 동맹을 하여 록스의 적단을 지우기로 결정합니다. 록스의 적단은 와노쿠니에 천룡인이 한 명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와노쿠니에 도착하기나 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눈치챘고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우연히 와노쿠니에서 거대한 돌 포네그리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돌에 적힌 문자가 천룡인들이 사용하는 문자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모험을 하며 이러한 돌을 몇 개 모아놨으며 이 돌들 역시 세계정부에서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록스는 이 문자를 해독하면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와노쿠니의 코즈키 스키야키가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코즈키 스키야키에게 자신이 모아온 포네그리프와 와노쿠니에 적힌 포네그리프를 읽어달라고 말했고,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 스키야키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스키야키가 해독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스키야키는 남긴이 조이보이, 나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불멸자에게 패배했다. 불멸자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며 자유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신의 힘을 가진 고대병기, 존재 자체로 세계를 뒤흔들 원피스, 그 모든 것을 나의 고향에 숨겨둘 것이다. 누군가 찾는다면 그 사람이 곧 나이며 나는 불멸자를 쓰러뜨릴 사람이다. 불멸자는 불멸자를 일컫는 말인 언이모탈에서 I am이라는 어원을 따와 임이라고 불리고 있다 라는 말이 적혀있다고 록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들은 록스는 천룡인들이 800년간 군림해온 이유를 깨달았으며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물을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조이보이가 남긴 고대병기와 원피스를 찾아야 이물을 쓰러뜨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워낙 자신감이 넘치던 인물이었기에 고대병기와 원피스 없이도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을 감시하던 사이퍼폴은 곧바로 마리조아로 돌아가서 오로송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오로송은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록스가 세계의 금기를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오로송은 사이퍼폴의 보고를 받은 이후 곧바로 마리조아의 최상층으로 갔고 허의 옥자에 앉아있는 이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무님, 세계의 김기를 깨달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애써 침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록스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간디는 록스의 적단의 록스, 플레임은 록스디 지백,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D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는 뉴게이트, 링링, 시키 등 세상을 호령할 만한 강자들을 집결시켜 세계 정부를 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며 록스의 위험성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무는 그자는 원피스와 고대병기를 보유했느냐 라고 물었고, 긴 수염을 가진 오로성은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그렇다면 그 녀석은 조이보이가 아니다. 내가 나설 필요조차 없겠군. 하지만 그놈 역시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이다. 너희들 선에서 책임지고 정리해라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일제히 대답한 이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콩, 거프, 센고쿠를 포함한 해군의 강자들을 소집한 뒤 록스의 적단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그들이 모인 이유는 록스의 악마의 열매 능력 때문입니다. 선장을 충성해서 모인 게 아니란 소리죠. 머리만 제거하면 록스의 적단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라고 말했고, 세계정부는 록스를 제거하는데 사력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를 잡기 위한 특별팀이 꾸려졌고, 해군 측에서는 거프를 주축으로 특별팀이 결성됩니다. 콩은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곧바로 함대를 이끌고 로저의 적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콩은 군함에서 내린 이후 로저와의 독대를 요청하였고, 로저는 아무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콩, 거프, 센고쿠, 제8을 상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콩의 제안에 응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군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였구만. 그것도 해군 본부를 비워두고 말이지. 가뜩이나 록스 해적단이 마리조아를 노리고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세계 정세를 읽고 있다면 대화가 빠르겠군. 비공식적으로 동맹을 요청한다 로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해군과 손을 잡으면 토사구팽 당할 게 뻔했기에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그 순간 거프가 이들의 회의에 난입하였고, 로저, 내 명예를 걸고 배신 따윈 없다는 걸 보증하지. 록스만 잡고 모든 역사는 지워진다. 라고 말했고, 로저는 거프라면 자신과 몇 차례나 생사결을 했기에 동료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프의 성격상 어떠한 술수를 꾸밀 것 같지도 않았기에 로저는 해군의 동맹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그러면 거프, 이번엔 니놈의 부탁을 들어줄 테니 언젠간 너도 나의 부탁을 한 가지를 꼭 들어줘야 한다. 라고 말했고, 거프 역시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먼 훗날 해적왕이 된 이후 해군에 자수한 뒤 임펠다운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거프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때 로저와 과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해군 영웅임에도 해적왕의 자식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와의 약속을 지켰으며 에이스의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며 인간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록스는 록스,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우, 왕직, 음부, 캡틴 존이라는 드림 멤버를 결성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 정부를 위협하는 사상 최대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거프, 로저라는 역대 최강의 듀오를 탄생시켰고, 마침내 세계의 운명을 건 대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로송은 록스가 마리조아로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정 섬으로 록스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하였고, 대전투를 하기에 마땅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우선 오로송은 록스 해적단과의 대결이 끝난 이후 곧바로 그 섬을 소멸시키기로 결정하였기에 민간인이 살지 않았으며 세계정부 가맹국이 아닌 섬을 선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섬이 후보로 떠올랐으나 오로송은 그중 크기가 가장 방대한 가벨리를 운명의 장소로 결정합니다. 오로송이 가벨리를 운명의 장소로 결정한 이유는 당시 가벨리에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아무도 살지 않았으며 세계정부 가맹국도 아니었기에 큰 전쟁을 일으켜도 별 부담이 없었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 곧바로 소멸시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로송이 민간인이 살지 않은 섬을 고른 이유는 오로송이 민간인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닌, 만약 민간인이 있는 섬이라면 세계정부와 해적이 동맹을 맺었다는 정보가 새어나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송은 록스 해적단을 가벨리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가벨리의 신마리조아를 건설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그곳에는 천룡인들의 절반이 이주한다는 헛소문도 같이 퍼뜨립니다. 그리고 오로송의 예측대로 이 소문은 록스에게 전달되었고, 록스는 천룡인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조아보단 비교적 접근성이 편리한 신마리조아를 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록스는 신마리조아가 가벨리라는 섬에 건설된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곧바로 가벨리로 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선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이번 전쟁에 사활을 걸어라. 보여주자고 우리의 힘을 이라고 말합니다. 록스 해적단이 비록 돈벌이를 위해 탄생한 해적단이긴 하나 록스 역시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었기에 대부분의 선원들은 록스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록스 해적단 정도 되는 해적단에 가입할 만한 해적들은 모두 세계 정부를 꺾고 왕이 되고 싶다는 야욕이 있었기에 록스 해적단의 사기는 절정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효율적인 전투를 위하여 록스 해적단의 전력을 분배하였고, 본대는 자신이, 1번 대대는 흰수염이, 2번 대대는 빅맘이, 3번 대대는 시키가 맡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아직 한 대대를 이끌 만한 강자는 아니었기에 빅맘이 이끄는 2번 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도청을 통하여 이 소식을 입수하였고, 본대는 거프가, 1번 대대는 로저가, 2번 대대는 센고쿠가, 3번 대대는 레일리가 맡기로 결정합니다. 록스는 연설을 끝마친 이후 곧바로 가벨리에 도달하였고 신마리조아로 추정되는 건물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 건물은 세계정부에서 록스를 낳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록스가 그것을 알 리가 없었기에 록스는 신마리조아 안에 천룡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곧바로 본대를 이끌고 신마리조아로 진격하겠다고 말하였고, 흰수염 빅맘 시키에게는 주변에 있는 해군을 일망타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곧바로 신마리조아로 진격하였고 흰수염 빅맘 시키도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록스는 견문색 회기로 해군과 세계정부 측 인물이 아닌 해적의 기운을 감지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조금은 미심쩍게 생각하였으나 어부지리를 바라는 잔챙이 해적이라고 생각하며 세계정부 괴멸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시키는 록스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갓벨리의 외곽을 돌아다니며 해군과 세계정부의 군인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합니다. 또한 해군의 군함을 발견하자마자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의 군함을 그대로 바다에 처박아 버렸고, 시키는 단순히 군함 열척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키는 자신감이 붙게 되었고, 핫핫 세계정부도 별거 없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시키에게 발차기를 갈겨버렸고 시키는 공중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당황한 시키는 거푸나 센고쿠가 왔다고 생각하였고 3번 대대인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대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웃으며 거푸와 센고쿠가 보고 싶은 거냐, 그런데 어쩌냐, 니놈 상대는 나인데 라고 말했고, 시키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레일리? 니놈이 여기엔 어떻게, 설마 로저 해적단을 관두고 해군이 된 거냐? 라고 물으며 록스 해적단과 세계정부의 대결에 제3의 인물이 나타난 것을 보고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시치미를 떼며 그래, 우리는 잠시 정부 쪽 인물이 되었지. 세계를 바꾸는 건 우리가 되어야 하니까 말이야. 록스 해적단, 너희들은 너무 막 나갔어. 원피스와 고대병기도 얻지 않은 채로 세계정부에게 도전하다니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레일리, 로저, 너희 정도 되는 남자가 그런 낭설을 믿는 게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시키, 너희들은 너무 빨랐어. 유감이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 줘야겠다 라고 말하며 시키에게 다가오며 레일리와 시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일리는 다가와 다시 한번 발차기를 날렸으나 시키는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거대한 바위를 쉽게 반파시켜버린 이후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회전한 뒤 시키의 복부에 발차기를 정확하게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키는 역시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라는 건가? 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인 오우토와 코가라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시키는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었고 곧바로 오우토와 코가라시의 폐왕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이제 시작이라는 거냐 시키 라고 말하며 자신도 검을 뽑아듭니다. 또한 레일리 역시 폐왕색 패기를 뿜어댔고 자신의 검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레일리의 검이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져 버렸고 이들의 대결을 가까운 곳에서 관전하던 록스 해적단 선원들과 로저 해적단 선원 그리고 해군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능청스럽게 힘조절 좀 하지 그랬어 시키 라고 말하자 시키는 레일리 못 본 사이에 농담이 늘었구나 라고 말하며 두 캐릭터는 대결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다시 한번 시키에게 다가와 발차기를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는 시키가 자신의 검을 이용하여 레일리의 다리를 베어버렸고 레일리는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해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검을 사용하여 시키를 베어버리려 했으나 시키는 가까스로 레일리의 공격을 피해냈고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레일리의 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차마 등에는 문양색 패기를 완벽하게 두르지 못하였기에 충격을 입게 되었고 시키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코가라시를 사용하여 레일리의 가슴을 찌르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인물이 아니었기에 시키의 검을 무장색 패기를 두른 주먹으로 막아냅니다. 레일리와 시키의 대결을 지켜보던 해군 원수 콩은 두 캐릭터의 실력이 호각이기에 승부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캐릭터는 둘의 대결에 끼어봤자 다가가지조차 못하고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에 콩은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키자루에게 레일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레일리와 키자루가 싸우는 곳으로 날아갔고 시키를 기습하여 시키에게 팔지경을 사용하여 시키의 복부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상당히 불쾌해하며 키자루군, 여기는 자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저도 2대1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승부가 아니라 전쟁이라네요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자신이 시키를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며 자신과 시키의 대결이 승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키자루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기에 결국 키자루가 합세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키가 다시 공중으로 튀어올라 실망스럽구만 레일리, 사나이라면 스스로 이런 더러운 술수를 쓰는 것은 용납하지 못할 터인데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키자루군 내려가게나, 내가 1시간 안에 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올라오게, 아무래도 협공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겠구만 라고 말했고, 키자루 역시 굳이 아군과 싸울 필요는 없었기에 시키와 레일리의 승부에서 빠져줍니다. 그리고 콩은 레일리 너도 남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레일리의 뜻을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우습게 되었구만, 다시 시작하자고 시키 라고 말했고, 시키와 레일리의 대결이 다시 재개됩니다. 시키와 레일리는 키자루의 난입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하며 둘의 긴장감이 떨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예상외로 더 흥분한 모습을 보였으며 폐양색 패기를 뿜어대며 충돌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벌리며 합을 주고받기보단 가까이 붙어서 난타전을 진행합니다. 시키는 이도류를 사용하여 레일리를 압박하였고, 레일리 역시 1도류와 발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키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시키와 레일리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시키는 레일리와의 대결 이전 이미 록스와 맞붙은 경험이 있었기에 강자와의 대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레일리는 시키와 달리 생사결을 해본 경험 자체가 만무했기에 경험의 차이는 결국 시키가 레일리를 압도하는 그림으로 그려졌고, 레일리는 결국 복부에 시키의 검을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시키는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레일리에게 돌을 던져버렸고, 레일리가 바위를 부술 것을 우려하며 자신도 곧바로 레일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의 폐양색 패기가 폭주하였고, 레일리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경지보다 상위 경지로 추정되는 폐양색을 방출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마치 로저의 카무사리처럼 폐양색 패기를 실은 참격을 날려버렸고, 시키가 던져버린 바위를 순식간에 분쇄한 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시키에게 폐양색 참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시키는 충격을 호소하며 잠시 머뭇거렸고, 레일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시키에게 날아가 곧바로 시키의 얼굴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발차기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시키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레일리는 시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시키에게 다시 한번 폐양색 참격을 날려버렸고, 시키는 결국 멀리 날아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시키가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시키에게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로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리를 옮깁니다. 하지만 시키는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정신을 차렸고 모든 힘을 쥐어짜내 둥실둥실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바위 하나를 들어올렸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뒤 정신을 잃게 되며 시키는 목숨을 잃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는 록스의 명령을 듣긴 하였으나 록스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인물들은 아니었기에 시키처럼 무리해 가며 해군을 소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타고난 전투광들이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해군선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센고쿠가 날아와 카이도우에게 충격파를 먹여버렸고, 당시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않았던 카이도우는 센고쿠의 공격을 맞고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가 당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자신이 센고쿠를 쓰러뜨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센고쿠의 강함을 단숨에 파악하며 빅맘이 홀로 센고쿠를 상대하게 된다면 빅맘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카이도우가 빅맘에게 자신이 센고쿠를 잡는데 가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나타나 카이도우에게 곧바로 견신 홍련을 날려버렸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상대가 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빅맘과 센고쿠, 카이도우와 아카이누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카이도우와 아카이누는 미래에는 각각 세계 최강의 생물 해군 원소가 되기에 전세계의 정상에 오르는 강자가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갓벨리 사건 당시에는 카이도우는 록스의 적단의 견습 선원이었으며 아카이누는 해군 중장이던 시절이기에 두 캐릭터는 아직 전성기를 맞이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 당시에도 이미 록스의 적단과 해군을 대표하던 강자였기에 센고쿠는 아카이누의 승리를, 빅맘은 카이도우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카이도우 역시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 따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잠시 얼굴을 마주본 이후 곧바로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시작과 동시에 인수형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괴물같은 낯짝을 하고 있구만 이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를 도발했고, 카이도우 역시 우로로로 마그마나 뿌려대는 니놈 역시 괴물이다 라고 응수했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로 변해버린 뒤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쉽게 파괴해냈고, 불이라고 해서 방심했나? 나는 불을 태워버리는 마그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카이도우에게 명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4명 8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두 캐릭터는 몇 탑을 주고받은 이후 서로의 실력을 대강 파악하였고, 서로가 자신의 인생 최강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미리 준비해온 술을 마시며 취권을 구사하기 시작하며 전력 모드에 돌입하였고, 아카이누 역시 전력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술을 먹은 이후 주룡 8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공격했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주룡 8개를 막아선과 동시에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공중으로 쳐내버리며 공격력에서는 자신이 확실히 앞서감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카이도우의 얼굴에 명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는 무장색 패기를 극도로 강화하였고, 아카이누의 명구를 정통으로 맞고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며 방어력에서는 자신이 확실히 앞서감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머리를 찍어버렸고, 아카이누는 가까스로 라그나로크를 피해냅니다. 그리고 기세를 잡은 카이도우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주룡 8개를 갈겨버립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후려버린 아카이누는 아카이누의 분신이었고, 아카이누는 빈틈을 허용한 카이도우에게 다가가 곧바로 명구빵을 꼽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카이도우의 함정이었는데요. 카이도우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명구 한방 정도야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일부러 아카이누에게 빈틈을 허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아카이누의 명구를 맞은 이후 우로로로로 이제 되돌려줄 차례인가 라고 말한 뒤 거리가 좁혀진 아카이누에게 피할 틈조차 주지 않고 태양색 패기를 휘감은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였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리타이어 돼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아직은 체력이 남았기에 센고쿠와 싸우고 있는 빅맘을 지원해주려 합니다. 카이도우가 빅맘 쪽으로 이동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카이도우의 하반신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카이도우는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아오키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알아라, 당신이 가면 곤란해진다고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이놈은 누구냐, 귀찮은 능력을 가졌구나, 허나 이따위 얼음 녹여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몸의 전신을 뜨겁게 만들어 얼음을 녹입니다. 참고로 이때 카이도우는 아직 숙련도가 낮았기에 활용 대거 모드를 사용할 수는 없었으나 아오키즈와의 대결에서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훗날 루피와의 대결에서 활용 대거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이도우는 얼음을 녹여버린 이후 곧바로 아오키즈를 향하여 날아왔고 4명 8개를 사용하여 아오키즈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와의 대결로 인하여 카이도우는 부상을 입었으며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아오키즈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쉽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오키즈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다시 얼려버렸고, 카이도우는 가까스로 얼음을 부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고 아오키즈는 카이도우를 손쉽게 제압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자신이 쓰러진다면 빅맘이 아오키즈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방심한 아오키즈에게 다가가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페위감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였고, 자신이 카이도우를 끝냈다고 착각한 아오키즈는 카이도우의 기술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쓰러졌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쓰러지며 밍밍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합니다. 카이도우가 아카이누를 막기로 한 이후 곧바로 센고쿠와 빅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센고쿠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에 초반부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빅맘은 내키지는 않았으나 수명을 1년 바쳐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빅맘은 순식간에 거대해짐과 동시에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생고쿠 역시 빅맘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데블로 변하였고 생고쿠와 빅맘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빅맘은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호미즈 나폴레옹을 꺼내들었고 나폴레옹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생고쿠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생고쿠 역시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빅맘의 나폴레옹을 공격했고 두 캐릭터의 폐양색이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빅맘은 해군이 폐양색 패기를 쓰다니 니놈 변절자 아니냐? 라고 말하며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폐양색 패기를 쓰는 생고쿠를 보고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공개된 해군 중에서 폐양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생고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빅맘에게 해군은 압도적인 정의로 군림해야 한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날뛰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오늘 니놈 역시 록스와 함께 역사 속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빅맘은 생고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빅맘은 생고쿠의 도발을 들은 이후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댑니다. 그리고 빅맘의 눈은 매우 빨갛게 변화했으며 빅맘은 엄청난 열기를 뿜어대며 순식간에 주변이 불바다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곧바로 생고쿠에게 달려들었고 헤블리 파이어를 사용하여 생고쿠를 공격하였고 생고쿠는 가까스로 이를 피해냅니다. 하지만 빅맘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빅맘은 이번에는 천만 대자재 천신을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번개를 던졌고 생고쿠는 충격파를 사용하여 번개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곧바로 빅맘에게 충격파를 사용했지만 빅맘은 워낙 맷집이 단단했던 인물이기에 생고쿠의 충격파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번에는 라이프 오어 트릿을 사용하여 생고쿠에게 여러 개의 호미즈를 발사하였고 생고쿠는 큰 충격을 받으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메이저 사버르를 사용하여 생고쿠에게 유효타를 입혔고 생고쿠의 거대화가 풀려버리고 생고쿠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생고쿠를 마무리 짓기 위해 달려왔고 생고쿠는 거프와 함께 훈련을 받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거프에게 이봐 거프 넌 해군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고 거프는 글쎄 해군은 정의롭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멋지지 않냐? 라고 말하며 폭소했고 거프도 생고쿠에게 해군에 들어온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생고쿠는 우리 섬은 어린 시절 해적에 의해 괴멸되었다. 집도 타버렸고 가족도 잃게 되었지. 그때 난 결심했다. 해군이 되겠다고. 해군이 되어서 절대적인 정의로 군림할 것이라고. 라고 말한 뒤 생고쿠의 과거 회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빅맘에게 정의라는 이름을 짊어진 우리는 말이다. 절대로 너희 같은 해적에게 패배할 수 없다. 절대적인 힘으로 군림하는 정의, 그것이 해군이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부처님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빅맘이 자신에게 공격하기 직전 빅맘이 밟고 있던 발판에 충격파를 쏴버려 빅맘의 발판을 뺐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고 생고쿠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빅맘의 얼굴에 충격파를 갈려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큰 충격을 호소하며 비틀거렸고 생고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빅맘의 하체에 펀치를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가까스로 자세를 잡은 이후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생고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결국 힘싸움에서 생고쿠가 빅맘을 압도하였고 빅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빅맘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생고쿠가 빅맘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주먹을 쥐었고 곧바로 빅맘의 앞면에 펀치를 집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이도우가 나타나 뇌명팔개를 사용하여 생고쿠의 공격을 막아냈고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생고쿠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빅맘도 곧바로 인드라를 날려버려 생고쿠의 움직임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용으로 변한 이후 링링 우선은 이곳을 벗어난 이후 훗날을 도모한다. 벌써 금사자 시키도 패배했어. 그리고 이것은 해군만 온 것이 아니다. 로저 해적단이 와있다고 라고 말했고 빅맘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빅맘과 카이도우는 록스의 휘하에 있었긴 하였으나 록스를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기에 우선은 이곳을 빠져나가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빅맘은 곧바로 카이도우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업은 뒤 공중으로 승천했고 생고쿠가 이를 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괴풍을, 빅맘은 인드라와 헤블리 파이어를 사용하여 센고쿠를 끈질기게 방해했고 결국 빅맘과 카이도우는 갓벨리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어느 섬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헤어진 뒤 각자의 해적단을 만들기로 합니다. 흰수염은 록스의 명령을 듣고 섬의 외곽을 돌아다니며 해군들을 처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선을 닥치는 대로 뒤집어 버렸고 세계정부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해군본부 중장 거인족들을 흰수염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거인족들이 흰수염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고 흰수염은 매우 쉽게 거인족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앞에 로저가 나타났고 로저는 잔챙이들로 저 남자를 잡아낼 리가 없잖냐. 대군 여기는 나에게 맡겨라. 이놈 아마 내 상대인 것 같다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그라라라라라 자신감이 넘치는 놈이군 이라고 말했고 로저는 에드워드 뉴게이트 이놈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며 폐왕색 패기를 자신의 검 에이스에 두릅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폐왕색 패기를 자신의 검 모라쿠모기리에 둘러버렸고 곧바로 공중으로 점프한 뒤 로저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로저는 흰수염의 공격을 막아섰고 흰수염과 로저의 폐왕색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일전에 빅맘과 센고쿠, 시키와 레일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충돌을 일으켰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흰수염과 로저를 감시하던 해군의 군함도 모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단번에 서로의 강함을 파악하게 되었고 로저는 목숨을 건 결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자 매우 흡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충돌한 이후 로저 니놈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어째서 너 정도 되는 남자가 정부의 개가 된 거냐? 라고 물었고 로저는 거풀을 떠올리며 친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뉴게이트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저는 거푸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세계정부와 손을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저는 흰수염에게 넌 누군가의 밑에 있을 남자로 보이진 않는데 너는 어쩌다가 록스의 수하가 된 거냐? 라고 물었고 흰수염은 사나이의 약속이 있었다 로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흰수염은 데뷔백 파이트에서 패배하며 록스의 적단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록스의 계약 열매 능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록스의 적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속이라면 약속이었기에 흰수염은 록스를 자신의 선장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안부 인사를 끝낸 이후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저가 서 있는 지면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른 이후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흰수염에게 폐왕색 참격을 날렸고 흰수염은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페이감 펀치를 사용하여 응수하였고 로저는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에이스를 이용하여 흰수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동시에 땅에 떨어졌고 흰수염과 로저는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모라코모기리를 사용하여 로저를 베어버리려고 하였고 로저는 에이스를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충돌하였고 단 한 차례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기술의 컨트롤과 충돌하는 것만으로 지면이 들썩거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엄청난 파워의 충돌을 연출하며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충돌을 연출하였습니다. 로저는 평생토록 자신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다녔으며 현재까지 거풀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협할 만한 강자를 만나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흰수염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되었고 흰수염과는 진정한 승부를 겨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저는 흰수염에게 잠깐 승부를 중단한 이후 세계정부의 계획을 자세하게 들려주는데요. 로저는 뉴게이트, 난 이놈과 제대로 된 승부를 내고 싶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럴 수 없거든. 우리와 해군은 록스의 적단을 몰아넣은 이후 곧바로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사용하여 갓벨리를 통째로 날려버릴 거다. 그렇기에 록스의 적단은 이곳에 발을 들인 이후 살아남기란 불가능하다. 작전 개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뉴게이트, 내가 퇴로를 확보해주겠다. 우선은 도망친 이후 훗날 다시 나와 승부를 겨뤄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제안했고 흰수염은 크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록스의 적단에 반강제로 가입하게 된 이후 진정한 가족을 만들 기회가 없었기에 만약 여기서 자신이 죽어버리게 된다면 가족을 만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흰수염은 결국 로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에게 로저, 이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건 이놈도 아쉽겠지. 2시간 50분 동안 승부를 겨뤄보자고 라고 말했고 로저는 웃으며 너라면 그럴 줄 알았다 뉴게이트 라고 말한 뒤 로저와 흰수염은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이때 흰수염이 바로 빠져나가더라면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며 흰수염 역시 곱게 탈출할 수는 없었기에 로저와 흰수염의 고집이 가져온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정부의 감시선은 흰수염과 로저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하였기에 이들의 사이를 조금은 의심하였으나 로저와 흰수염이 곧바로 전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벼운 통성용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로저는 곧바로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뿜어내며 감시선의 해군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렸고 로저는 방해군이 사라졌으니 제대로 가볼까 뉴게이트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엄청난 크기의 폐양색을 방출한 뒤 엄청난 파워에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지진 펀치를 사용했고 그곳에 폐양색 폐기마저 둘러버리며 로저의 참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로저는 그 이후 계속하여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2시간 50분이 지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우라노스가 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로저는 흰수염에게 북쪽으로 가면 오로 잭스노가 있다고 말해주며 그곳에서 돛담배 한 척을 꺼내어 가벨리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에게 감사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북쪽으로 날아갔고 로저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벨리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거프를 돕기 위하여 신마리조아로 위장한 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록스는 흰수염, 빅맘, 시키에게 각 대대를 맡긴 이후 자신은 곧바로 천룡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신마리조아에 도착한 이후 그곳을 지키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해병들을 목격하였고 곧바로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모든 해병을 잠재워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곳에 천룡인이 있다고 확신하고 신마리조아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마리조아의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으며 록스의 견문색 폐기에는 단 한 명의 인간의 기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함을 느낀 록스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탐지한 인물의 기척을 쫓아갔고 그곳에는 해군 중장 거프가 앉아있었습니다. 록스는 거프를 보자마자 거프가 천룡인 리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매우 분노하며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거프는 꼼짝도 하지 않으며 넌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오늘부로 넌 세상에서 지워진다. 라고 전하더라군. 높으신 양반들이 말이야. 이놈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관심 없지만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따위 지켜볼 순 없지. 라고 말하며 거프는 의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본능적으로 거프가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을 잡기 위해 해군이 보낸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조금 전에 해군이 아닌 제3의 인물들의 기척을 느꼈고 거프에게 해군 말고 또 다른 집단이 이곳에 와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의 적단이 이곳에 와 있다 라고 대답해 주었고 록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록스는 위축되기는커녕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따위 장난질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세계정부가 괴멸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 이곳에선 이놈을 죽여버리고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겠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정의 코트를 집어던지며 죽는 건 이놈이다 록스 라고 소리쳤고 록스와 거프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거프는 무장색 폐기를 극도로 강화한 이후 록스의 앞면에 펀치를 날렸고 록스는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검을 이용하여 거프의 주먹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에게 폐양색 폐기가 없어도 이 정도라 괴물이 따라오구만.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날 잡아낼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폐기를 번개처럼 변형시켜 거프에게 방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록스의 폐양색 번개를 정통으로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순수 신체 능력만으로 이를 버텨낸 뒤 록스에게
폐양색 패기에 의존하는 것은 말이야 약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록스 라고 말한 뒤 무장색 패기를 두른 주먹을 록스의 복부에 적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신마리조아 밖으로 튕겨 날아가게 되었고 거프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록스를 가격하여 록스를 땅에 쳐박아버립니다. 하지만 록스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강자였기에 거프의 맹공격에도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몸이 풀리며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이후 거프에게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켜 참격의 형태로 날려버렸고 거프는 이를 주먹으로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록스의 폐양색 패기가 하늘로 솟구쳤고 그 여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지진 않았지만 구름이 갈라져 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의 강함에 감탄하며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폐양색 패기가 없다는 약점을 극복해낸 건가? 해굴에서 나를 잡기 위해 보낼만 하구나 라고 말하였고 거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록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의 주먹을 맞받아치기보다는 주먹을 피해낸 이후에 기습하는 작전을 택했고 거프의 주먹을 가까스로 피해냅니다. 그리고 록스는 빈틈이 생긴 거프의 옆구리에 폐양색을 휘감은 참격을 날렸고 거프는 자세를 틀며 이를 방어하기는 하였으나 록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록스는 스피드의 우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거프를 압박하였고 거프는 록스에게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록스는 거프에게 수차례의 치명타를 준 이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니놈 주먹이 강하긴 한데 적중하지 못해서야 소용이 있는가? 라고 도발을 하였고 거프는 입 닥쳐라 라고 말한 뒤 록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다시 한번 거프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처럼 변형시켜 거프에게 사정없이 퍼부었고 거프의 옷이 찢겨짐과 동시에 거프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검을 이용하여 거프에게 엄청난 크기의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거프는 이 공격을 이제 것처럼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격을 모두 피해내는 록스처럼 영리한 판단을 하며 록스의 참격을 피해냈고 곧바로 록스에게 접근하여 록스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숨을 크게 들여마신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록스의 안면에 전력 펀치를 적중시켰고 록스는 고작 펀치 한 방만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방금 그 정도 펀치는 본 적이 없군. 만약 한 번 더 그런 걸 허용한다면 상상하기도 싫군. 이라고 말하며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 역시 록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한 방 더 먹이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록스는 거프와의 전투 도중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저가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하고 무리해서라도 거프를 빨리 제압한 뒤 상황을 살피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 방법은 수명을 깎아먹기에 사용하지 않으려 했더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구만 이라고 말한 뒤 이질적인 견문색 패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프의 견문색 패기가 차단되었고 거프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이게 니놈 능력이냐? 아무리 악마의 열매라도 패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터 라고 말했고 록스는 웃으며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능력 따위론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질적인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훗날 샹크스가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경지에 견문색 패기를 선보인 적이 있으며 샹크스는 이 때문에 견문색의 살인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아버지이자 현 샹크스보다도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뛰어나며 패기 사용자 본인의 무력도 더 강력한 록스이기에 록스는 당연히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샹크스보다도 더 견고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거프는 난생 처음으로 전투 도중 견문색 패기가 본인 의지대로 작동하지 않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 쪽으로 기울었던 승부는 다시 록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록스는 왜 자신이 역대 최강의 해적으로 불리며 흰수염, 빅맘, 시키, 카이도우 등 걸출한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둘 수 있었는지 몸소 증명하며 거프를 압박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록스가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을 선보이자 거프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록스는 거프에게 아직 놀라기는 이르지 거프.
고작 견문색을 차단하는 것 따위로 수명을 날릴 리가 없지 않냐 라고 말하며 이제것과는 차원이 다른 폐왕색 패기를 뿜어댔고 록스의 눈이 빨갛게 변하며 록스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로저와 흰수염조차도 해내지 못한 기술이며 현재까지 원피스에서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인물은 유독 폐왕색 패기가 강력했던 록스밖에 없었기에 거프는 직감적으로 사상 초유의 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폭주하는 록스를 향해 다가갔고 자신 역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록스를 쓰러뜨릴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고 거프는 주먹에 무장색을 두른 이후 록스를 향하여 전력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록스 역시 거프의 전력 펀치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기에 폐왕색 회기를 폭주시킨 이후 곧바로 전력을 다하여 거프를 향하여 검을 휘둘렀고 록스의 검과 거프의 주먹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와의 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거프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거프가 쓰러지자 록스는 거프를 제압하기 위하여 거프에게 접근하였고 거프를 향하여 폐왕색 회기를 휘감은 검을 내려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수염과의 대결을 마친 로저가 나타났고 로저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록스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에이스의 폐왕색 회기를 휘감은 이후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 역시 폐왕색 회기를 사용한 검으로 로저의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진 것은 물론이며 신 마리조아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거프에게 거프 널 죽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거프 역시 닥쳐라 로저 록스 다음은 니놈 차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저는 웃으며 그럼 우선 눈앞에 장애물부터 치운 뒤 결판을 내자고 거프 라고 제안했고 거프도 로저와 합을 이루어 2대1 대결을 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았으나 록스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로저와 거프는 합을 이루어 록스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록스는 제 아무리 자신이라도 로저와 거프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빅맘 시키 흰수염의 기운을 살피며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빅맘 시키 흰수염은 가벨리에서 떠나간 이후였기에 록스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록스가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부하들을 영입한 것이 아닌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부하들을 부렸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허탈한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죽을 땐 죽더라도 거프와 로저 중 한 명이라도 길동무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전력을 다해 거프와 로저에게 덤벼듭니다. 록스는 자신을 도울 만한 인물이 없으며 이미 록스의 적단은 붕괴되기 직전임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홀로 거프와 로저를 상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록스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록스는 로저와 거프에게 세계 최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라고 말함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폐왕색 회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로저는 폐왕색 회기를 이 정도로 활용하다니 역시 당대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림을 하군. 하지만 9세대의 전설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록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프와 로저에게 다가왔고 거프와 로저도 곧바로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록스, 거프, 로저 3명의 공격이 충돌하였고 3명의 충돌로 인하여 가벨리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벨리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록스가 그 틈을 타 도주해버릴 가능성이 생겨버리기에 세계정부 측에서는 해군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콩, 레일리, 센고쿠, 아오키지, 아카이누, 키자루는 패기를 이용하여 이들의 충격을 어느정도 막아냈고 다행히 섬이 날아가는 것만은 막아냅니다. 한편 록스와 거프, 로저는 계속하여 대결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제 아무리 록스라 할지라도 홀로 거프와 로저를 상대하며 우위를 점할 수는 없었기에 록스는 계속하여 거프와 로저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록스는 폐왕색 패기를 번개처럼 변형시켜 거프와 로저를 공격하였으나 거프는 주먹을 사용하여 아예 번개를 부숴버렸으며 로저는 검을 이용하여 번개를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거프와 로저는 동시에 록스에게 접근하였고 로저는 폐왕색을 휘감은 검으로 거프는 무장색을 휘감은 주먹으로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는 속수무책으로 이 공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정신력으로 이 공격을 버텨냈으며 곧바로 2단배기를 사용하여 거프와 로저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록스는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기에 거프와 로저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주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거프와 로저 둘을 모두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거프만이라도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폐왕색 회기를 오른팔에 휘감은 이후 거프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는 자신의 얼굴에 강력한 무장색 회기를 들어오는 데 성공하였고 거프는 록스의 최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프 역시 큰 충격을 받았기에 피를 토해내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거프에게 모든 힘을 다한 공격을 날린 록스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저는 록스가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곧 거프를 돕기 위한 지원군이 도착한다는 것도 알았기에 자신은 이만 자리를 비켜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검을 거두었고 거프에게 난 이만 가보겠다. 아무래도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높으신 양반들이 원하는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그리고 거프, 나와의 약속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한 뒤 떠나갑니다. 그리고 록스는 쓰러지게 되었고 록스는 거프에게 묻습니다. 너도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텐데 네가 놈들을 돕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고 거프는 록스에게 너 같은 놈들이 세상을 들쑤시는 것보단 낫지. 세계정부가 있다면 적어도 피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를 부득이하게 돕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놈이 폐왕색 회기를 가지지 못한 이유를 알겠군 이라고 말하며 농담을 던졌고 거프는 웃으며 그따위 거 필요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거프에게 퇴강 명령이 떨어졌고 거프는 완전히 쓰러진 록스를 보고 곧바로 갓벨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갓벨리 외곽에 있는 해군의 군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떠나기 직전 자신을 몰아붙인 강자인 록스를 존중해주며 자신이 가진 담배 한 대를 록스에게 주며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말하고 록스는 웃으며 다음 생에 승리하는 건 내가 될 거다. 너도 알다시피 D의 의지는 과거 900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계승되었다고. 언젠가 세상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이 세계의 전쟁을 걸어오는 자가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D의 일족으로 세계의 전쟁을 걸어온 것처럼 D의 일족 중 한 명이 다시 한번 세계의 전쟁을 걸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록스의 예언은 적중하였으며 훗날 몽키 D 루피가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고 세계정부와의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록스는 거프가 떠나가자 어쩌면 도망칠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하였고 우선은 도망친 이후 훗날을 도모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 거프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록스는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우선 휴식을 취한 이후 갓벨리를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갓벨리에 엄청난 양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또한 동시에 거대한 비행선이 나타났고 록스는 그 순간 어떠한 존재를 보게 되었고 그 존재가 자신이 과거 포네그리프에서 본 세계정부의 왕 이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우라노스를 사용하여 갓벨리를 공격해버렸고 록스는 직감적으로 저 공격을 맞는 즉시 자신이 사망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무가 날린 충격파가 날아오는 것을 보며 조이보이가 원피스와 고대명기를 찾은 이후 모든 준비를 갖추고 세계정부와 대립하라고 했던 이유를 알만하군. 나는 너무 빨랐던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너무나도 오만하였던 것을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나의 의지를 이어갈 D의 일족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충격파가 갓벨리를 집어삼켜버렸고 갓벨리라는 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또한 제 아무리 록스라도 부상 입은 몸으로 그 정도의 충격을 견딜 수는 없었기에 록스 역시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폭발 이후 세계정부에서는 갓벨리라는 지명을 지도에서 삭제해버렸으며 갓벨리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섬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정부는 곧바로 록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세계에 공표하였고 그 사건의 주축이 된 인물은 해군 중장 거프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 사건 이후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한 세계정부에서는 해군이 해적의 도움을 받아 해적을 소탕했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로제 적단이 갓벨리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 역시 모조리 말소시켜버렸습니다. 록스가 사망하게 되면서 록스와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이들은 비로소 록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의 소하였던 왕직은 록스가 사라져버린 이후 하치노스 섬을 자신의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하치노스 섬의 황제로 군림합니다. 하지만 훗날 코비와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며 결국 티치에게
하치노스 섬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에게 패배한 이후 도주하는데 성공한 시키는 곧바로 군사대 해적단을 만들었고 자신 역시 록스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왕이 되고 싶다는 야욕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키는 록스가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기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때 이후로 미친듯이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주한 빅맘과 카이도우는 센고쿠의 추적을 피하여 어느 섬에 정착하게 되었고 각자의 해적단을 만들기 위하여 헤어졌고 빅맘은 빅맘 해적단, 카이도우는 백수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벨리에서 빠져나간 뒤 예전부터 만들고 싶어했던 가족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으며 가족들로 이루어진 해적단 흰수염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가벨리에서 빠져나온 이후 록스가 타고 온 배를 발견하였고 무언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감정을 느끼며 록스의 배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움직이는 보물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록스는 그 상자에서 버기와 샹크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는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샹크스와 버기를 못 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이 걷어들여 키워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록스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해군본부로 복귀하게 되었고 거프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거프에게 대장으로 승진하라는 제안이 왔으나 거프는 이를 거부한 이후 차라리 한 달간 휴가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록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소시킨 이후 이무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무는 록스의 수배서를 태워버린 이후 허의 옥자에서 내려옵니다. 다만 이무는 록스라는 사나이는 저물었으나 D의 일족이며 록스 못지않은 실력자인 로저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